안녕하십니까. 의원님,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 먼저 BTN 불교TV 시청자와 전국 불자들에게 인사의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20대 비례대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선수로 선발된 불자 김술래 의원입니다. 저는 그 불자라는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을 갖고 또 열심히 제 그 일상생활을 살아왔고요. 저에게 있어서 불교는 뭐 저 생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성남이란 취약한 도시에서 80년대 초부터 후미진 곳에 아주 낙후된 주민들과 함께 저의 그 청춘을 시작을 했습니다. 저는 약사이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약국을 개설해서 아픈 분들의 병을 달래주고 육신의 병, 마음의 병 함께 따뜻한 이웃의 주민으로서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해나왔습니다.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약사 출신이시고 또 보건의료복지 또 이쪽에 전문가십니다. 상임위도 지금 보건복지비 활동 이제 배정이 돼서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데 국회 의정 활동의 방향이랄까요?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직접 발로 만나보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보도들도 좀 접했는데요. 앞으로 좀 의정 활동 어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저는 제가 특별히 아주 소명을 다해서 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. 자폐 성장 아이들, 그 어떤 발달 성장 장애 아이들이거든요. 근데 그건 뭐냐면 거의 3세 미만의 그 유아나 영아, 보통 6개월만 지나면 벌써 채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자폐 쪽인지 아닌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3세 미만의 그 아이들이 발굴이 됐을 때 국가가 집중적으로 아이의 관심을 기울여주고 하면 정말 그 미국 사례로 볼 때 저희 논문이나 이런 데서 접해보면 보통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아니면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평생 생애에 들어가는 양육이나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200만 불 정도, 우리 한화로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제 국가가, 사회가 조직적으로 그 아이들을 빨리 선별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교육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재정적인 요소나 또 아니면 그 장애아를 갖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, 아픔, 그와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유의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의원님 그러면 특히 장애 중에서도 자폐에 좀 관심을 크게 가지신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? 저는 이남 일녀를 키웠습니다. 저희 막내가, 저는 대가족이었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독특했습니다. 그때 이제 그 국내 유일의, 지금으로부터 그 아이가 32이니까 한 27년 전 아주 훌륭하다는 선생님들, 소아정신과 선생님들도 찾아뵙고 약간 자폐 증후가 있다. 좀 그래서 한 4, 5년 정도 제가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고요. 지금도 약간의 개성은 있습니다. 그러나 그때 제가 돌아가신 대행스님, 그 안양의 한마음전원에 대행스님께서 참선을 많이 하셨잖아요. 아이를 데리고 건 한 3년 동안 선방 출입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인간이 과학적으로 변별할 수 없는 영역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또 저의 그 양리학적인 노력 여러 가지로 그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.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장해서 한 가장의 그 어버이로서 일남일녀를 두고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아까 그 불교와의 인연에서도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. 안양 한마음설원의 대행 스님을 처음 뵀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불교의 첫 인연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. 저는 무남동료, 아주 그 당시에는 좀 있을 수 없는 가족의 구성. 74년도부터 대각사 법회는 백용성 스님이 창건하신 종로 3가의 대각사. 그때 아마 청년 불자들이 상당히 이제 그 광덕 스님께서 관메리 보현사에 주하시면서 청년들의 어떤 대중불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. 그래서 매주 목요 법회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뜻이 맞는 그 청년들과 우리 이제 선남자 선녀인들이 같이 이제 용맹정진, 인근 사찰 주말마다 돌면서 용맹정진, 밤에 한 8시쯤 들어갔다 새벽에 한 5시 반 정도 회양하는 그거를 많이 했었어요. 그때 저는 광덕 스님이 주신 근본불교, 그거를 제가
온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약국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데 제가 가까운 성남 근처에 송파 그 석촌호수 옆에 불광사를 창건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시 85년도부터 불광사를 나가게 되죠. 나가게 되면서 저는 전법 활동을 약국에서 했었습니다. 그래서 성남 법등을 만들고 성남에서 온전한 전법을 해서 불광사로 또 인도하고 그래서 성남 법등이 창시가 되죠. 20대 국회, 전국회에서 어떤 모습의 김순례 의원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? 용초가 되면 어느 거라도 하겠습니다. 저에게 인연과 그런 어떤 기회나 저에게 주는 소명은 마다하지 않고 하려고 들고요. 당당하게 제가 불자림을 밝히면서 사회 속에서 같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또 거들고 하는 일에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전국 불자들에게 각오와 또 당부 말씀 해주시죠. 노인분들 실버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강을 예방을 하고 어떻게 내 건강을 안 아프게 내가 천수를 누리면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함께 하면서 노인복지, 아동, 여성 또 후미진 사각지대 함께 아우르면서 겸손한 정치인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참 불자 그리고 발로 뛰는 정치인이 꼭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